차게 해주는 음식이 있어요. 네,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내 뱃속의 온도가 어떤가 아닙니까? 우리 좀 밖에서 재지 안에 안 쟀잖아요. 뱃속의 온도, 장부의 온도, 내 간의 온도, 신장의 온도, 심장의 온도. 어느 장부가 제일 뜨겁겠어요? 심장. 그죠? 심장이 제일 뜨겁겠죠. 심장이 제일 뜨거운 건 맞아요. 어쨌든 뱃속의 장부의 온도는 이것보다 플러스 1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대요. 재봤나니까. 네. 어떻게 재봐 내가. 근데 플러스 1도 37.5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갓난아이의 체온을 재면 37.5도입니다. 갓난아이.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 그애들 뱃속 온도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건 37.5도예요. 그리고 금방 지나면 36.5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뱃속의 온도는 37.5도가 맞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장부의 온도는 37.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장부의 온도가 0.1도, 0.2도 차이에 내 몸의 상생상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간의 온도가 0.1도가 비장보다 예를 들어서 비장보다 간이 0.1도가 높더라. 바로 목극토 해가지고 바로 쳐버리겠죠. 여기에서 차이가 안 나야 평행을 이루어야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는 1도 더 높다.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항상 그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병이 안 생기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고 식으면 열을 만들어냅니다. 안 죽으려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에는 실열이 있고 허열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뜨거운 장부가 뜨거운 열이 있고요. 살려고 만들어낸 허열이 있단 말이에요. 병은 99%가 허열이죠.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잖아. 장부가 뜨거워져서 그럴까요? 허열입니다. 위로 올라가버려요. 허열은 주로 위로 올라가요. 허열은 이게 열은 원래 수증기 위로 잘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위로 올라. 허열은 올라. 머리가 뜨거워져. 일단 열이 올라왔다 하면 허열이. 그걸 생각하시오. 그 허열이 아까 요 속에 들어있는 그림 보면은 상극을 해가지고 병을 만들어내. 장부의 병을 만들어내. 그래서 몸을 차게 하면 안 돼요. 따시게 해야 되는데 현대병은 많이 먹어서 생겼다는 병이라는 게 몸을 차게 해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니까 차가워질 거고 차게 해주는 식품이 있고요. 찹쌀이나 치즈나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몸을 차게 만들어요. 전자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식입니다. 과식이 몸을 차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으면 그것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위가 많이 운동을 하겠죠. 위의 기본 온도, 비장, 위장의 기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체온은 위는 떨어져 버려. 오히려 차가져 버려. 그렇죠? 운동을 자꾸 하니까 또 열은 나겠죠. 허열이 나죠. 허열은 위로 간다 그랬죠. 밥 먹고 나면 노곤하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면서 여기로 올라와서 그래요. 밥 먹고 나면. 그거 소화하느라고 허열이 생겨. 실제로 위는 식어. 소화 끝나고 나면 위는 차가져 있어. 위는 차가져 있다니까. 운동할 때는 막 열이 팍 나. 그 열이 일로 해. 자, 그런 위가 차가져 있으니까. 공복인데. 위가 차가져 있는데 공복입니다. 위가 차가져 있으니까 위를 따시게 만들려면 공복이 뭐죠?
위산이 내려오면 따끈따끈해지겠죠. 쓸개즙이 내려오면 따끈따끈해지겠죠. 그 위산이 내려와. 그 온도를 유지하죠. 위산가다. 위가 잡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위가 따끈하면 위산가다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병이 생기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 장부의 기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산가다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산가다를 안 생기게 하려면 위를 따시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위를 따시게 만드는 방법은 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위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되겠죠. 또는 숫제 위가 좀 쉬도록 해주면 되겠죠. 위가 쉬는 방법은 굶으면 되죠. 네? 근데 우리말 있잖아. 먹고 죽은 신이 때깔도 좋다. 위가 아프니까 먹어야 산다. 그럼 막 먹여 또. 그러면은 위는 다시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허혈이 나가 있겠죠. 자, 다 끝나고 나면 그 에너지 다 쓰고 나니까 위가 식어버리겠지. 그럼 다시 또 위산이 나오겠지. 그게 순서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 이게 문제예요. 제일 이 중에서 몸을 양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과식이에요.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팥빙수 먹으러 가자면 좋다고 먹잖아. 왜? 밥 먹고 막 위 일하니까 허열 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거든. 당장은 좋지. 그런데 소화 다 내려놔 놓고 나면 더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무심결에 우리 몸 뱃속에 있던 장부를 고생을 엄청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술, 담배는 저 열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몸을 차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술, 담배가 그때는 열이 나. 되고 나면 확 식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당장은 열이 나지. 그러니까 당장 열이 나니까 기운이 이리 올라오고 얼굴도 벌개지고 하죠. 어떤 사람 술 먹고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술 먹고 얼굴이 노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허해지는 스타일인데. 하얘지는 스타일이요? 네. 대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대장은 백색이야. 아까 그건 백색이라 했잖아. 예? 대장이 안 좋아서 사람은 술 먹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배가 안 좋은 사람들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런 사람요. 아까 요 슬픔 있었지? 공포 슬픔. 이런 사람 술 많이 취하면요. 울어요. 네? 술 주정 운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술 안 먹으면 싸우는 사람이죠. 네?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개진다 그랬잖아요. 적색. 화예요, 화. 신장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이 벌개져요, 술 먹으면.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얼굴이 허해지는데. 술 먹고 좀 취해지면 한참 소화되고 이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금방 빨리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 신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게 뭐 간에 해독이 되니 안 되니 그따구 소리 해놨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은 심장에서 그만큼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열이 위로 올라오니까 벌개지는 거예요. 심장에 부담이 안 가는 사람은 위로 안 올라올 거니까 얼굴이 안 밝아지겠죠. 저는 이제 간에서 이게 알코올 해독을 뭐 그게 그렇게 알고 서양학적 있습니다. 개념이라니까. 서양학적 개념은 근데 그래 치면은 얼굴이 하얘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 먹을 때는 멀거든데 좀 지나면 허해지죠. 하얘지죠. 네. 그럼 폐하고 대장에 그만큼 저기 뭐랄까 기운이 좀 상했다. 기운이 떨어졌다. 그걸 보시면 돼요. 무리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옷도 마찬가지고 운동도요. 땀을 너무 많이 내거나 숨 너무 차게 하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당장의 몸에 열은 내지만 그것도 결국은 몸을 식힙니다. 그게 적당히 땀이 나야 돼. 모든 것은 딱 그 적당한 선이 좋은 거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 과하면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병들은 운동들은 보면 거의 한쪽 방향으로 하는 운동. 골프 치면 자꾸 요것만 치다 보니까 요쪽만 좋아지고 한쪽은 또 안 좋아져. 제가 40대 초반서부터 중반 갈 때 스쿼시를 한참 재미있다고 참 스쿼시를 한참 치러 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내 몸을 베릴 줄이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몸을 베렸어요. 이 무릎 관절을 엄청나게 베렸어요. 그때 땀을 내고 한 건 좋은데 가다가 그 얼마 전에 그 TV 프로에 뭉쳐야 찬다 그게 안정환이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안정환이가 몸이 그러더라고. 성한 거 없습니다. 축구 선수 치고 병신 아닌 사람 없다. 박지수의 병신이라는 건 알잖아요. 다들 수술 몇 번 한 건 알죠. 안정환이 계단을 못 걸어다닌다. 왜냐하면 드리블 하다가 갑자기 팍팍 돌리고 할 때 무릎에 얼마나 무리가 가요. 스쿼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릎에 엄청 무리가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잘 일어나요. 야구 선수는 체력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 그 다음에 배구 선수 점프해가 뛰어내리면 무릎에 무리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뭐 배드민턴 선수도 나이 든 사람들 50대 넘어서 배드민턴 많이 치죠. 이 배드민턴 이것도 무릎에 엄청 무리가 가거든. 실제로 예전에는 특기생 출신 교사들이 많았어요. 체육 선생들이. 근데 요새는 이제 체육 선생님들 공부 못하면 체육 선생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일반인 체육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았는데 한 60 가까이 된 우리 또래 체육 선생님들도 병신 아닌 놈이 없어. 전부 특기생이다 보니까 10대 때 워낙 무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아마추어지 프로잖아, 걔들이.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그거 가서 운동만 했지. 애들 공부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특기생들 다 그랬잖아. 전부 병신 다 돼 있어. 그런 운동이 몸에 뭐가 좋겠냐, 이 말이에요. 몸을 차게 만들고, 관절 다 무리가 가게 만들고, 그래요. 피겨 스케이팅. 일본에 옛날에 유명했던 애 하나 있습니다.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다 하잖아. 그 트리플 악셀인가 그거 자꾸 돌다 보면요. 무릎 관절 다 가는 거예요. 아사다마오가. 아사다마 말고 그 전에 그랬어. 안정환이 그러대. 안정환이 저는 역을 없습니다. 빼내? 드들들하게 좀이라도 놔둘까 빼낼까 할 때 어서 말 듣고 그 순간에 그거를 드들들한 걸 놔두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거 빼내고 없다고. 그러니까 근육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나이 들면 이제 죽는 거지. 인공관절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운동 해가 좋을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라톤 나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이 마라톤 또 수입도 빠진 사람도 있었었는데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 운동은 중독이거든. 너무 심한 운동 중독입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지. 저런 사람. 응? 옛날에 젊을 때 너무 했어 그래.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이지만은 가능하면은 운동을 너무 빠질 만큼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꼭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에 1번 정도는 하루 1시간씩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할 데 없으면 집에서 스쿼트라도 하시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1시간 정도 하시라고. 자, 몸을 따시게 하려면 저 위에 그대로입니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체질 분리법이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리 됐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체질 분리법 합시다. 음양 체질 분리법하고 오행 체질 분리법. 그 다음에